gon' get it poppin', we gon' get it poppin'. Hey, just come with us. Turn it up. 이건 그냥 노래니까 리듬 타. Bounce, 리듬 타. bounce, 리듬 타. bounce. 리듬 타. 이건 그냥 노래니까 리듬 타. 뭐해? 자, 우리는 수업합니다. 이 리듬타 하도 많은 사람들이 틀어달라고 해서 틀어봤습니다. 오늘은 동학농민운동. 자, 동학은 종교고 이 농민들이 동학을 믿으면서 이 동학을 왜 믿게 됐고 이 동학을 믿는 농민들이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오늘 배우게 될 겁니다. 자, 학습 목표는 이 동학농민운동에 나타난 이 운동을 하면서 농민들이 발표한 여러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서 농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동학, 그리고 동학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동학농민운동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 전봉준, 그리고 전주는 지명 이름입니다. 화약은 화해를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전주에서 맺어진 전주 화약, 그리고 이 동학농민운동에 담긴 반봉건적 성격, 반외세적 성격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이번 수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동학이라는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한자로 보면 동쪽의 학문이라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때는 서양에서 여러가지 문물들이 밀려오면서 그런 서양의 세력에게, 서양의 문물에 반대되는 그런 의미로 지어진 이름입니다. 동쪽의 학문이라는 이름. 자, 1860년 경주에서 몰락 양반 최재우라는 사람에 의해서 창시된 종교이고, 자, 이 종교가 널리 퍼지게 된 이유는 이모군란 이후에 이제 청나라 일본 상인들이 우리 조선에 침투하면서 굉장히 우리 조선의 백성들이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 관리들까지 굉장히 부정부패에 물들어가지고 세금을 정해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걷어가는 상황 속에서 이 농민들이 이제 기댈 곳이 필요하죠.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그래서 농민들이 주로 많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 세 지방을 합쳐서 삼남지방이라고 부릅니다. 남쪽 지방의 세 곳이라고 해서 삼남지방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주로 농민들이 많이 살겠죠? 평야가 많으니까. 자, 그래서 이 지방의 농민들에게 이 동학이라는 종교가 급속도로 퍼집니다. 주요 내용은 사람이 곧 하늘이다, 평등 사상입니다. 농민들이 이 관리들과 양반들에 의해서 고통받았는데 이런 평등 사상이 이 농민들의 마음을 잘 달래줬고, 농민들이 원하는 바를 이 종교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 종교가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패 관리의 처벌, 외세의 배척과 같은 이런 농민의 목소리가 이 동학 종교에 잘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동학이라는 종교가 아니라 천도교라는 종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동천고등학교가 이 천도교 재단에서 만든 고등학교입니다. 자, 이 동학농민운동 1차 봉기와 2차 봉기가 있는데 1차 봉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 고부 군수, 이 고부는 지명 이름입니다. 이 전라도 남부 지방에 있는 이 고부라는 곳인데, 이 전라도 지방은 여러분 예전부터 평야, 우리나라 최대의 곡창 지역이죠. 이 부패 관리들이 여기 전라도에 서로 오려고 날리고 오자마자 이제 이 곡창지대에서 엄청난 돈을 뜯어가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 그러니까 전라도 농민들도 어느 정도의 어떤 부정부패는 다들 익숙해 있는 상황인데, 이 고부 군수로 온 조병갑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의 부정부패를 심각하게 저질렀습니다. 뭐 예를 들면 좀 부잣집 농민한테는 그냥 강제로 일단 잡아 가둡니다. 네가 불효를 저질렀다는 소식을 들었다. 잡아 가두고 돈을 바치면 풀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부정부패가 하도 심하다 보니까 도저히 못 참겠다. 여기서 이 농민군이 봉기를 일으키는데, 자, 이 농민군이 봉기를 일으키니까 관군이 막으러 오겠죠. 그런데 관군을 황토현 전투에서 격파해버립니다.
그리고 전주, 전라도 지방의 가장 큰 성인 전주성을 점령을 하게 되는데, 자, 이에 정부에서는 깜짝 놀라면서 청나라에 원군을 요청하게 됩니다. 우리 이모군란 때도 그렇고 갑신정변 때도 그렇고 다 우리나라 일이 생기면 청나라 군대가 와서 해결을 해줬죠. 그래서 청나라에 군대를 요청하는데, 자, 우리 텐진 조약, 그 갑신정변 끝나고 일본과 청나라가 맺은 조약이었습니다. 텐진 조약. 조선의 군대를 파병할 때는 반드시 다른 나라에 서로 통보를 해주기로 한 조약이었죠. 자, 일본이 우리도 그럼 군대 파병할게. 그래서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에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민군이, 자, 우리 때문에 이 농민군이 농민 봉기가 일으켰기 때문에 이 외국의 군대가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농민군이 이 사실을 알고 정부와 전주 화약, 이 전주성에서 화해를 하겠다는 약속을 체결합니다. 이렇게 외세 군대가 들어오는 것이 농민군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와 화해를 하고 우리 농민군은 해산을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때 농민군의 개혁안, 패전개혁안 12가지를 제안하는데, 자,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탐관오리, 이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놈들 다 징계해라. 그리고 노비문서 불태워버려라. 천인대우 개선해라. 자, 우리나라 전통적인 신분제도의 모순을 여기서 농민군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본관적인 신분제도 없애버리자. 그리고 과부의 개가, 과부는 남편을 잃은 부인이죠. 근데 유교 사회에서는 한번 이 부인의 정절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과부가 다시 재혼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탄받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허용하자. 농민군들 역시 반봉건적인 원래 전통적인 이런 현대 근대 사회에 맞지 않는 이런 제도는 고쳐 나가자. 그리고 인재를 고루고루 등용하자. 그리고 일본과 내통하는 자는 징계해라. 그리고 마지막 것이 가장 농민군들이 원했던 것들입니다. 토지는 평균으로 나누어서, 골고루 나누어서 경작하게 하자. 그래서 이 농민군의 이런 패전개혁안을 볼 때 1차 봉기는 우리가 반봉건적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농민군이 해산을 했다고 했죠. 근데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청나라와 일본에게, 자, 너희가 우리가 불렀는데, 농민군 때문에 불렀는데 농민군이 해산했기 때문에 너희 이제 도와줄 필요 없다. 우리를, 너희가 이제 우리나라의 군대는 들어왔지만 다시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이렇게 했는데 일본이 이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경복궁을 무단 점령해버립니다. 자, 일본은 왜냐하면 이모군란 때 그리고 갑신정변 때 다 조선을 청나라가 점점 더 강하게 지배해, 조선에서 청나라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만에 이제 일본이 군대를 조선에 투입했을 때 이 상황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 조선이라는 곳을 다시 일본의 영향력 하에 두고 싶기 때문에 경복궁을 무단 점령해버리고 청나라 군대를 기습 공격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이 청나라 일본 전쟁인 청일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자, 1894년, 전부 1894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 1894년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월마다 벌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 청일전쟁은 일본의 우세 속에서 전쟁이 진행돼 가는데, 자, 이거는 어젠가 아랫게 선생님이 네이버 뉴스를 보다가 굉장히 희귀 사진이라고 발견된 사진입니다. 이 밑에 무릎 꿇고 있는 사람들은 청나라 군인들입니다. 자세히 보면 변발하고 있습니다. 변발. 우리 2학년 때 선생님 수업 시간에 배웠을 텐데, 이 청나라 만주족들의 고유한 헤어스타일이라고 했습니다. 자, 뒤에 있는 사람들은 조선 별기군들입니다. 조선 별기군들이 청일전쟁에서 일본 측에 들어서, 일본이 이걸 당연히 우리에게 강요를 했겠죠. 조선 별기군이 이 청나라 포로들을 잡아서, 자세히 보면 이 변발 끝에 묶어가지고 포로로 잡고 있는 사진이고, 자, 이 우리랑 상관도 없는 전쟁에서 우리나라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전쟁에 가담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게 된 우리나라는 이 청일전쟁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국토의 피해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본 우세 속에서 이 전쟁이 진행되니까 이 동학농민군이 다시 힘을 합치게 됩니다. 다시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게 2차 봉기입니다. 일본군, 이 농민군 때문에 일본군이 들어와서 이런 난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일본군을 우리가 몰아내자. 그래서 농민군이 2차 봉기를 펼치는데, 자, 여기서 우금치 전투에서 일본군의 압도적인 화력에 밀려서 패배하게 됨으로써 2차 봉기는 종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봉기는 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의 군대를 쫓아내기 위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반외세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학농민운동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농민운동이고, 농민 스스로 이제 지배체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입니다. 아까 우리 패전개혁안 확인했었죠. 여러가지 전통적인 봉건적인 이런 신분제도, 악습, 패습 이런 거 다 우리가 없애버리려고 하는 스스로 농민들이 이런 노력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중에 몇 가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갑오개혁에 실제로 반영이 돼서 우리나라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2차 봉기는 이 외세의 침략을 해서 우리를 스스로 농민들이 지키려고 했던 반외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수업 끝.